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의 영향, K드라마 제작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급등하고 있나란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 시장을 잘 분석한 좋은 기사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K드라마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제작사들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장기적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K드라마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방법 중 하나는 더 나은 고품질 선물을 배송하기 위해 제작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K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규모의 증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K드라마 제작비의 변화하는 방식과 몇 가지 분명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OTT 스트리밍 플랫폼이 일상이 되기 전 K드라마 시청자들은 SBS, MBC, TVN, KBS, JTBC 등을 연상시키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K드라마와 많은 부가 기능에 대체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스탈 연대기 2019년 TVN 약 540억 제작비의 초예산 방송 드라마 중 일부입니다. 2007년 MBC의 약 430억의 태왕사신기, 2021년 TVN 약 400억의 불가살. 엄청난 예산을 가진 일부 다른 방송 타이틀은 2020년 SBS 320억 원의 펜트하우스 프랜차이즈, 2021년 JTBC 약 320억 원 설광화. 엄청난 제작비로 인정받은 K드라마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드라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발전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드라마가 유명 한류 배우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 막대한 개런티를 암시합니다. 드라마의 제작은 추가로 많은 시각적 효과와 화려한 세트 제작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장르와도 연결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환타지 또는 역사적 장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릴 의도로 막대한 제작비를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청각 예술작품을 만들든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청자들은 OTT 스트리밍이 발전한 이후로 드라마의 제작 가격이 기본적으로 10배나 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최근에 본 제작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소식통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상시키는 드라마가 OTT 드라마 제작이 K드라마 제작 및 제작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OTT K드라마의 히트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K 컨텐츠의 빛과 그림자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컨텐츠가 좋은 한 컨텐츠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다. 이는 많은 제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SBS에서 ENA로 방송권을 전환하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인해 뜨거워진 시장 현실도 보여줬다고 KT 스튜디오 진위 관계자는 말합니다. 드라마의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CGI 포인트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드라마 제작비로 150억에서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거대한 작품은 100억 정도의 제작비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그 투자비는 엄청난 투자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가 거액의 자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혹적일 수 있지만 앞서 우리가 인식한 특성과 달리 역사적 장면도 없고 시각적인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대부분의 일상과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자리 잡은 현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과다한 재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고래 그래픽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장면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 SF 드라마의 퀄리티를 방불케 하고 어떤 드라마든 기본적으로 볼 때 느끼는 완성도를 높이는 등 드라마 스타일의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조달은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 간의 극심한 경쟁을 초래하고 제작 가격 거품을 촉발하여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콘텐츠 소재 사업계에서 40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드라마가 연이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9월에 시작된 수리남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남미 국가 수리남을 관리하는 마약왕에게 거짓 고발과 누명을 쓴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충무로의 주연 배우 황정민과 하정우가 출연을 하며 제작비는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제작단가 상승의 요소가 개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200억 이상의 작품 가치도 잇따라 출시될 전망입니다. TVN 환원 시즌2, KBS 커튼콜,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송됩니다. 내년 초 공효진과 이민호의 400억 제작비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는 지역을 배경으로 제대로 방영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대표로 하는 세계 OTT 플랫폼의 한국 진출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드라마의 제작 단가도 추가로 치솟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슈퍼히어로 모션인 드라마 무빙에 5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유승용, 조인성을 연상시키는 톱스타들을 차례로 영입해 촬영을 마치고 방영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예산 드라마 제작이 증가함에 따라 저예산 K드라마가 동일한 감상과 하이라이트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설정 및 가시적 결과 외에도 제작비를 인상하는 많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들의 비용과 극본 가격 같은 이런 이슈들이 작업 환경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PC 그래픽 강화로 후반 작업 가격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한류 스타가 출연하고 해외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 K드라마를 공급하기 위해 드는 평균 제작비는 120억에서 130억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우영우는 ENA를 연상케 하는 덜 알려진 채널에서 방송됐지만 은수저 드라마로 탄생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작비가 120억 원을 상회하는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를 때마다 달려오는 우영우의 광고를 포함해 이러한 PPL 광고와 마케팅 전략, 그 수입이 제작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송혜교, 송중기를 연상케 하는 한류 스타가 해외에서 촬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보다 큰 규모입니다. 이 제작비는 전설적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 영화 헌트와 비슷합니다. 한 중견 제작사 고위 관계자는 일부 한류 스타들은 OTT 제작에 출연할 때 회당 7억에서 8억 원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K드라마 제정에서 훨씬 더 높은 제작비 중 하나로 만듭니다. 모든 문제를 생각해보면 200억 원의 제작비는 500만 관객이 영화를 봐야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는 비용입니다.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회당 수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한류 스타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다시 말해 모든 제작비를 합친 셈입니다. 요즘 드라마 제작비 자체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드라마 제작비가 상승하고 안전한 드라마에 대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비상입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최근 회의록에 따르면 김덕재 KBS 부위원장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런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다. 너무 비싸서 SBS에서도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연간 12편 정도였던 공중파 방송사들이 제작하는 미니시리즈의 다양성이 최근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정 악화에 영향을 받는 공중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고가의 드라마를 구매하는 것이 다른 드라마 확보에 차질을 빚어 시청자들의 공통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당초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케이블 채널 ENA가 편성했습니다. KT가 우영우 인수에 132억 원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의 입찰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드라마 제작비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 내에서는 드라마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약간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사 드라마국 고위 관계자는 A제작사의 드라마 중계권 비용이 너무 비싼 것은 자본주의 논리로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시장 가격이 국내 시장에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대형 스튜디오 관계자는 한국 드라마 제작비는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된다. 파이가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좋은 콘텐츠를 취급하고 적극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OTT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막대한 자금으로 한국의 드라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초반 OTT의 오리지널로 제작된 K드라마들이 대박을 치고 대박은 좋았지만 우리 국내 제작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보단 OTT 수익을 엄청나게 올려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초반 OTT에서 킹덤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경험이 있던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고예산으로 제작 판권까지 소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좀 더 과감한 투자로 양질의 드라마를 OTT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제작이 더 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해 봅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가을 만끽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